자, 5일차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었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같이 해볼게요. 이제 새 연습장 켜서 뭐 요거 그냥 활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새 연습장 켜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켜서 할게요. 자, 일단은 98개 섹션 안에 자식으로 존재하는 div를 98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100개로 해보니까 맨 마지막에 2개가 좀 남아서 그냥 98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섹션에 제가 보도를 좀 줘보겠습니다. 자, 지금 섹션의 보더가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거?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안에 섹션 안에 div들이 98개나 있으니까 뭔가 선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이 내용 안에 뭐 들어있는 게 없다 보니까 높이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내용들을 넣어준다면 이 내용을 감쌀 만큼 이렇게 보더가 잘 나오게 될 텐데, 일단은 자, 저는 여기다가 섹션의 자식인 div한테 너비를 13%를 줄 거고요. 부피를 100픽셀 정도를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줄게요. 자, 이러면 뭔가 나왔어요. 지금 높이가 100픽셀이니까 여기가 지금 이런 정도씩 끊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색깔이 다 같아서 티가 안 나는 것 뿐이고 한 줄에 한 개씩 나오고 있는 형태죠. 자, 그러면 이것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 이 상태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섹션의 디스플레이는 뭐죠? 지금 섹션이 얘예요. 색깔을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노란 색깔 선이 섹션의 영역이에요. 그럼 여기서 섹션은 디스플레이가 뭘까요? 자, 이거 상단에 있는 속성 정리 자꾸 봐주셔야 돼요. 너비 최대화 이 부분 여기서 보면 섹션은 노란색 영역은 지금 주어진 공간만큼 최대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섹션이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 div들 100픽셀로 끊어진 이 div들 얘네는 디스플레이가 뭘까요? 너비는 제가 지금 13%로 제한을 줬기 때문에 최대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한 줄에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러면 또 볼게요. 한 줄을 혼자 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div도 디스플레이가 블럭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 무지개를 만들어주세요 이 문제 정답 예시를 보면 얘네가 한 줄에 여러 개씩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러려면 얘를 우리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뭘로 바꿔줘야 되죠? 디스플레이를 블럭이 한 줄에 한 개씩 나오는 디스플레이고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려면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처럼, 얘 보면 지금 여기랑 간격이 어때요? 일정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얘네들이. 그럼 우리도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돼요. 지금 섹션의 영역, 이 노란색 선의 영역, 여기 빈 공간이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뭔가를 해주면 정렬이 되겠네요. 어차피 그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있으니까. 공간 자체가 없어서 정렬을 못했던 상태는 아니죠. 자,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안 돼요. 얘는 지금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죠. div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서 글자화 시켰어요. 그럼 얘는 글자네. 얘를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 글자 정렬이니까 정렬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쓰시면 이제 안 돼요. 텍스트 얼라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정렬하는 거죠. 그러면 div한테 이걸 줬단 얘기는 요 안에 뭔가 텍스트가 있다면 그거를 정렬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안에 첫 번째 div 안에 1이라는 내용을 넣었더니 이 1이 가운데 정렬이 된 거죠. 그럼 얘가 없으면 이 1은 왼쪽으로 붙겠죠. 이렇게 지금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div 안에 있는 텍스트를 정렬하겠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div들을 정렬을 해야 돼요. 얘네를 정렬을 하려면 어디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줘야 되죠? 그쵸? 섹션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줘서 정렬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얘네는 지금 섹션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줘서 정렬을 했는데 왜 정렬이 됐죠? 이 div들은 밑에서 글자화 시켰으니까 인라인 블럭으로 이 한 엘리먼트를 우리가 한 글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방금 이걸 써줌으로써. 그러니까 섹션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섹션의 자식인 이 div들은 지금 한 글자 한 글자로 부모한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저번 시간까지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요거 섹션 영역은 좀 지워볼게요. 자, 그럼 일단 얘처럼 뭔가 박스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무지개로 색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자, 이 레드는 무지개는 이제 빨주노초 파남 보니까 이 레드는 빨강 그대로 두면 되겠죠. 레드 그대로 두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색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쭉 색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로 줄이 색이 다 바뀌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뭘 활용하면 되죠? 그렇죠. nth 차일드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두 번째 넣어주면,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럼 여기도 다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하나 9번째래요. 두 번째, 9번째, 여기 뭐 16번째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거 하나하나 해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을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자, 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div들 중에서 이 한 줄, 세로 줄 하나를 쭉 색깔을 다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었던 문법이 있죠. 얘는 실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n에는 순서대로 0부터 0, 1, 2, 3, 4 이렇게 쭉 무한대까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7n 플러스 2를 하면 처음에 0 들어가면 0 플러스 2구요 1 들어가면 9구요 2 들어가면 16이죠 그래서 여기가 쭉 칠해지는 거죠. 그쵸? 밑에까지 확인을 해봐도 색깔이 잘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칸은요? 여기 얘는요? (7n) 플러스 3이죠 세 번째니까 0 그럼 3이고요 1 하면 10이고요 여기랑 여기보다 한 칸 더 민 거잖아요. 7n 플러스 3으로 해주고 노랑 옐로우 넣어주면 잘 들어가죠. 자, 그럼 얘는요?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가면 돼요. 7n 플러스 4일 거고 초록이니까 그린 빨주 노초 예.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똑같죠. 다섯 번째 빨주 노초 파 똑같죠. 여섯 번째 남 네이비 그리고 나서 여기는 뒤에를 빼줘도 되겠죠. 7n 왜냐면 0 들어가면 0이고 1 들어가면 7부터니까 뒤에 플러스 7을 해줄 필요는 굳이 없죠. 그래서 여기를 퍼플 넣어주면 정답 예시처럼 무지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NTH 차일드 안에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럭인애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서 글자화도 시키면서 한 줄에 여러 개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익숙하셔야 돼요. 복습을 해서 익숙해지게끔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좀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좀 다룰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나서 DAV한테 높이를 100픽셀을 주고요. 너비를 500 정도 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줘볼게요. 자, 지금 div랑 이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는 어떤 관계예요? 그죠? 얘는 뭐 감싸진 게 없어요. 뭐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제예요, 형제.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뭐라 그랬었죠? 이 내용 여기다 이 뭔가를 적어주면 얘가 이 HTML 안에서 검색을 해서 해당 배우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스타일리스트가 바디라는 배우를 찾아가라 라고 할 수 있게 적어준 게 여기였잖아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HTML에는 바디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div 하나 만들었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텍스트만 입력을 했습니다. 이러면 배우는 얘 하나거든요. div 엘리먼트는 얘 하나예요. 얘는 그냥 텍스트니까. 근데 바디가 어디 있길래 도대체 이 글자가 지금 정렬이 된 걸까요? 지금 우리 눈에 바디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실제로 없어요. 지금 화면에 없어요. 근데 얘는 뭔가 적용이 돼서 가운데 정렬이 됐죠. 얘를 지워보면 원래 이렇게 있던 건데 지금 바디라는 거에다가 이걸 줬더니 글자가 정렬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이 나타납니다. 얘를 잠깐 지워놓고
HTML에 느낌표 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런 게 나와요. 느낌표 하고 탭이에요. 지금 뭔가 생뚱맞은 게 나왔죠? 우리가 그동안 본 적이 없던 뭔가 형태가 나왔어요. 자, 원래 우리가 이 HTML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다가 뭔가를 작성을 했던 것들, 방금 전에 적었던 이 내용들, div랑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는 사실상 이 기본 태그 안에서 바디 안에 있던 애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원래 작성하던 HTML 공간은 이만큼이죠. 이 공간이 실제로는 바디, 바디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 안에 우리가 뭔가를 쓰고 있던 거예요. 지금 요 구조는 HTML의 기본 구조고요. 원래 HTML은 헤드랑 바디라는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헤드랑 바디의 부모는 누구죠? HTML이죠. 얘가 부모고요. 얘네 둘이 자식이에요. 둘이 형제관계로 있는 거예요. 이게 HTML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DOC 타입, 얘는 이 도큐멘트의 타입이 HTML이라는 거예요. 도큐멘트라는 건 문서죠, 문서.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는 얘는 타입이 HTML이야 라고 얘가 지금 명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크게 모르셔도 돼요. 상관없는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뭔가 작업을 하실 때에는 여기를 좀 건드릴 필요가 가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여기는 필요가 없고요. 헤드는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바디. HTML 안에 있는 바디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뭐 div, 내부, 내비, 뭐 섹션 이런 것들을 적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여기가 바디로서 위아래가 막혀서 존재했다는 거죠. 우리는 바디 안에다가 작성을 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적었던 거, 자, 이 안녕하세요 얘는 지금 이게 바디 안에서 존재하는 거라고 했죠. 지금 이 공간 자체가 바디로 묶여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디, 우리는 바디 안에다가 지금 작성을 한 거예요. 두 줄을. 그러면 이 안녕하세요는 텍스트죠. 누가 갖고 있는? 바디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죠. 그래서 바디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니까 얘가 정렬이 된 거예요. 이 바디도 우리가 여기 태그에다가 속성 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속성을 주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되겠죠. 얘를 라이트로 바꿔볼게요. 정렬이 되고 있죠. 자, HTML은 바디의 부모예요. 근데 HTML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없죠. 지금 HTML은 텍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 안에 텍스트 없잖아요. 이 헤드랑 바디의 디스플레이가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떠나서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텍스트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디 안에다가 이 내용을 적었던 거고, 그리고 HTML한테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를 줬더니 이 바디 안에 바디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인 안녕하세요가 우측 정렬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거 왜 된다 했었죠? 상위 개념한테 내 부모 혹은 부모, 조부모 그런 상위 개념한테 이런 걸 준다고 무조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는 텍스트 얼라인의 기본값이 이네릿이라서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네릿은 상속의 개념이라서 뚜렷한 주관이 없이 부모 거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럼 지금 HTML한테 이거 줬단 얘기는 HTML 자식인 바디도 물려받아서 텍스트 얼라인이 라이트가 된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가 정렬이 된 거예요.
자, 이 이네릿에 대한 개념은 조금 이따가 더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는 가운데 정렬이 됐는데 div는 왜 정렬이 안 됐을까요? 그쵸? 얘는 글자가 아니라 블록이니까. 그쵸? 얘 디스플레이는 블록이잖아요, 기본값이. 그래서 정렬이 안 된 거고, 얘를 만약에 인라인 블록으로 해서 글자화 시켜주면 얘도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글자화를 해서 정렬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좀 할 수 있는 거에 제한도 많을 거고 이제 불편한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꼭 인라인 블록이나 인라인이 아니더라도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렬만을 목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블록도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진이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가운데 정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그걸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좀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화면의 시작은 여기인데 우리가 준 div의 시작은 여기서 하고 있죠. 그럼 이만큼의 공간, 이 여백, 이거 왜 있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만드는 이런 태그들은, 여기다 적는 이런 태그들은 바디 안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근데 바디는 기본적으로 마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0으로 바꿔주면 딱 붙어요. 얘를 너비를 지정을 안 해주면 끝까지 붙어요. 원래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끝에 앞이랑 뒤랑 여백이 좀 남았었어요, 화면상에. 그죠? 너비 최대화인데 얘는 지금 여기까지 최대화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 공간이 남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디가 가지고 있던 마진이에요. 그래서 바디 마진을 0으로 바꿔주면 딱 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할 건데 이거 필요 없고요. 자, 얘를 우리가 div한테 저번 시간에 배운 마진 레프트를 100픽셀을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만큼 밀겠죠. 마진 레프트라는 건 이 div가 왼쪽으로 100픽셀만큼 미는 거잖아요. 그쵸?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미지 뭐 이렇게 해놓고 얘네가 서로 이렇게 미는 거를 확인을 했었죠. 위에 아래도 그렇고. 마진은 내 영역 바깥을 미는 거, 패딩은 내 영역 안을 미는 거.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패딩 마진. 그래서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 100픽셀을 줬더니 이만큼 이 div가 밀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생겼죠. 자, 그러면 반대로 마진 라이트를 100픽셀을 주면요, 여기도 밀었죠. 똑같죠. 얘는 오른쪽으로 민 거잖아요, 100픽셀. 여기는 왼쪽으로 100픽셀 한 거고. 자, 그러면 볼게요. 늘어나고 줄어들 때 정렬됐죠. 지금 가운데 정렬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 div는 이 화면상에서 완벽하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이 똑같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얘한테 너비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럼 지금 얘 정렬된 거예요? 아니죠. 얘는 지금 정렬이 안 된 거잖아요. 여긴 100인데 여기는 딱 봐도 100보다 크죠?
지금 마진 라이트 100픽셀이 제대로 안 됐죠. 원래 100만큼 밀어야 되는데 안 된 거잖아요. 100 이상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따가 이제 나올 개념인데 볼게요. 자, 너비가 있고요, 마진 레프트가 있고요, 마진 라이트가 있어요. 블럭 요소를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선요, 이 세 개가 다 개성을 가지면 안 돼요. 누군가 하나는 개성을 포기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여기 보이는 그림판의 크기가 화면 전부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런 박스 하나를 만들었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상단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일단 만들면 왼쪽 구석으로 붙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그죠? 얘가 만약에 100픽셀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한 5개, 여기가 한 500픽셀이라고 칠게요, 이 화면이. 그리고 얘가 100픽셀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너비를. 그러면 얘가 250만큼 일로 와야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우리 걸로 예를 들면 100픽셀 왔어요. 근데 마진 라이트 오른쪽으로도 100픽셀만큼 오고 싶어요. 그죠?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는 100픽셀밖에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여기랑 이만큼 화면에 보이는 이만큼은 500이라고 가정을 했죠. 근데 얘는 100밖에 안 돼요. 왼쪽에 100이고 오른쪽에도 100을 주고 싶은데 그럼 얘가 100밖에 안 되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둘 다 있을 수 없잖아요. 얘는 하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먹지를 못해요. 이게 세 개 다 지금 개성을 가지고서 공존할 수가 없어요. 너비도 지금 500픽셀이라고 개성을 가진 거고요, 마진 레프트도 100픽셀로 개성을 가진 거고, 마진 라이트도 100픽셀이라고 개성을 가진 상태예요. 이게 세 개가 공존할 수 없어요. 공존을 해도 뭔가 해결이 되려면 얘를 300픽셀로 만들어줘야겠죠. 크기를 이렇게 늘려서. 그러면 양쪽으로 100픽셀씩 하면 얼추 맞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상 맞는 게 아니죠. 왜? 화면이 넓어지면 끝나는 얘기니까. 그죠? 우리가 너비를 지정을 해버리면 얘가 이 너비를 빼면 얘를 잠깐 빼고 너비가 최대화니까 이렇게 끝까지 늘어나잖아요. 근데 너비를 지정을 해버리면 이제 얘는 이만큼 고정이잖아요. 여기가 더 이상 옆으로 늘어나지 않고 이쪽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아까처럼 얘를 한번 대충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하면 좀 더 안 되네. 여기 피가 빠졌구나. 자, 지금 대충 제가 눈대중으로 여기랑 간격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정렬이 된 걸까요? 지금 그림판에서 말씀드린 게 딱 이거였어요. 얘를 이렇게 해놓는다고 얘가 지금 정렬이 된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해 보인다고 얘가 지금 정렬이 된 상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화면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끝나잖아요. 얘도 화면이 늘어나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제대로 된 정렬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우리가 그 블럭 요소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블럭인 친구는 이 너비가 기본값이 뭐라 그랬죠? 오토예요, 오토. 너비의 기본값은 오토입니다.
그리고 마진 레프트랑 마진 라이트의 기본값도 오토예요. 이거를 알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너비가 오토로 바뀌었어요. 아까 500픽셀에서 오토로 바꿨죠. 이랬더니 얘가 화면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랑 마진 레프트 라이트를 똑같이 주니까 정렬이 된 거죠, 얘는. 자, 근데 너비가 개성을 포기할 수 없대요. 나는 500픽셀이라고 개성을 가질 거야 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정렬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얘를 오토로 바꾸면 이제 얘는 무시가 되는 거고 얘 쪽으로 붙는 거죠. 얘가 오토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게 0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얘가 오토로 바꿨다라는 거는 지금 마진 레프트는 나는 그러면 개성을 포기할게, 니네 둘이 알아서 해봐 라고 하고 손을 놨어요. 이쪽에서 붙잡고 있던 애를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만큼 갔어요. 왜? 여기 마진 라이트를 220픽셀을 줬으니까. 이제 얘가 그래? 네가 손 놨으니까 그럼 내가 땡길게 하고 여기 220만큼 공간 주고 땡기고 있는 거예요, 마진 라이트가. 근데 여기서 얘를 0으로 바꾸면 당연히 이쪽으로 붙는 거죠. 이거는 기본값이니까 안 적어도 변화는 없는 거고. 이게 아니라 오토가 돼야지 놔주는 거고. 그리고 얘를 여기서 오토로 바꾸면 이제 양쪽이 다 놨어요. 왼쪽도 손을 놨고요, 오른쪽도 손을 놨어요. 그래서 이 500픽셀이라는 DIV가 나 그럼 어디 쪽으로 붙어야 되지? 갈 곳을 잃었어요. 그래서 얘는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너비가 개성을 가지고 우겼더니 얘네 둘이 오토로 개성을 포기한 거고요. 너비가 오토로서 개성을 포기하니까 얘는 예를 들어 100픽셀이라고 했을 때 100픽셀만큼 개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얘네 둘은. 그래서 얘네 둘이나 얘 중에 누군가는 개성을 포기해야 블럭 요소는 가운데 정렬이 돼요. 자, 지금 이 개념, 너비가 개성을 포기했다 라고 한다는 건 그냥 너비 최대화를 사용한다는 거니까, 얘가 있으나 없으나 얘는 똑같잖아요. 위드는 블럭 요소니까. 얘가 인라인 블럭이라면 다르겠지만 블럭은 너비가 최대화니까. 그 상태에서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를 주니까, 똑같이 주니까 그만큼 떨어져서 정렬이 된 거고, 위드가 개성을 가지겠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포기를 해야겠네 라고 얘네가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가운데 정렬이 되니까. 지금 왼쪽도 놓고 오른쪽도 놓아서 얘가 가운데로 붕 뜬 거예요. 그래서 블록 요소를 가운데 정렬할 때는 앞으로 너비가 있으면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를 줄 겁니다. 근데 사실 방금 제가 드린 말이 별 의미가 없는 게, 블록 요소를 가운데 정렬할 거면 이라고 하고 제가 너비가 있으면 이렇게 줄 거라고 했어요. 근데 블록 요소는 너비가 없으면 무조건 최대화잖아요. 그럼 이거 의미 없죠, 정렬이. 그러니까 블록 요소를 가운데 정렬할 때는 너비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너비를 이제 마진 레프트랑 마진 라이트로 오토를 줘야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운데 정렬의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여기 보시면은 블럭 요소 좌측, 가운데, 우측 정렬하는 방법. 아까 우측 정렬은 레프트 오토인데다가 라이트 0 하면 됐죠. 이건 지금 왼쪽에 손을 놨기 때문에 오른쪽 0으로 땡긴 거예요. 근데 얘가 손을 안 놓으면 기본적으로 왼쪽이 땡기는 게 더 강한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둘 다 없을 때 얘는 왼쪽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고요. 자, 지금 그의 모든 보이는 엘리먼트의 부분은 body고 그의 부분은 HTML이다. 이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내용이고 지금 정렬하는 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을 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 여기 BNX 사이트에 상단 이미지 4개까지만 구현해 주세요, 이거를, 이 4가지 버전을 한번 풀어보세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저희 5시 5분부터 한번 문제 풀어봐 주세요.